무성했던 나뭇잎이 낙엽이 되어지고 흰눈이 쌓인 계절. 세월의 뒤안길로 저문 건 계절의 변화뿐만은 아닌데요. 남한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원주에는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오른 옛 절터 3대 폐사지가 있습니다. 한때는 천년의 고찰로 크게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은 유적터만 남아있는데요. 영화로운 세월을 누리고 천년을 넘긴 사찰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남은 곳, 흩어진 시간을 만나볼 수 있는 원주 남한강변 폐사지를 만나봅니다. 자, 저는 지금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야,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진짜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웅장하고 이 내부 장식이라든가 인테리어 이런 것도 굉장히 멋진데, 네, 저희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은 법천사지 정비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 국가 기속된 유물 2,300점 중 약 400여 점을 저희가 이곳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 전시를 하고 있고요. 향후 법천사지 지강국사탑의 위치 결정에 따라 만약에 실내로 돌아올 경우에 이곳 법천사지 전시관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에 그 탑이 올 수도 있고. 네네. 야, 아니 그러면 이렇게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이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에 건립된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유적전시관에서는 단순히 전시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곳 법천사지랑 거돈사지 그리고 흥법사지까지 그 유네스코 전정목록 등재를 위해서 이 전시관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단순히 그냥 이 방문객들 대상으로 전시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우리나라 또 뭐 문화재 등록이라든지 유네스코 등록을 위해서도 또 힘을 쓰는 공간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 멋진 공간을 또 찬찬히 한번 둘러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불온남한강 일대 폐사지인 법천사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관리하는 유적전시관이 개관했습니다. 2005년 정비 사업이 시작된 지 17년 만에 절터에서 출토된 유물 2,600점이 전시됐는데요. 불온면에 남아있는 절터인 원주 법천사지가 국내 최대 규모의 사적 역사와 교육의 산실로 거듭난 셈이죠. 전시관 안에 네. 굉장히 지금 유물들이 많은데 네. 또 이 많은 멋진 유물들 중에서 이목을 싹 끄는 게 네. 이건 혹시 어떤 유물일까요? 네, 여기 보시기만 해도 하늘의 소리를 듣다 침이라고 써 있죠. 네. 네, 절에 가면 절이나 궁궐에 가면 맨 지붕 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지붕 딱 꼭대기에. 예, 예. 네네. 그게 바로 이제 침인데요. 네네. 요거 침이는 저희가 3D로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안에 실물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네. 아, 네. 이게 이제 3D로 구현을 해놓은. 네, 예, 예. 이게 지금 실물은 춘천의 국립박물관에 아, 있습니다. 춘천 국립박물관에 네. 가 있고, 네, 이게 네. 춘천 국립박물관에 가 있지만, 네. 이게 우리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그렇죠. 치미는 전통 건축의 지붕, 용마루 양끝을 장식하는 기와로 하늘의 소리를 받는 새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기운을 받고 액을 맞는 의미를 담고 있죠. 1층 법천사지실을 둘러본 후 2층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그냥 보살상이 있는 전시관입니다. 여기는 네. 여기는 뭐 말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될 것 같아. 괜찮아. 뭔가 진짜 분위기가 엄숙하죠. 딱 지금 이 뭔가 넓은 공간에 네. 이 보살상 하나만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네. 네. 이게 이제 법천사지에서 발견된 공양 보살상입니다. 그냥 네. 보살상. 네. 법천사지에 보시면 탑이 이제 2기가 있습니다. 서탑과 동탑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 개 공양 보살상이 발굴이 된 겁니다. 네. 지금 완전한 모습은 아니죠. 네네, 약간 네. 뭔가 팔 쪽도 좀 안 보이고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네. 가운데 몸통은 네. 색깔이 좀 달라요. 법천사지 공양보살상은 연꽃 모양의 받침돌과 대자 위에 무릎을 꿇은 자세인 몸통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록 훼손된 부분이 많지만 수준 높은 조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공양보살상실과 갤러리를 둘러본 후 전시관 옥상에서 바라보는 법천사지의 장엄함 앞에 경이로움을 느꼈는데요.
법천사지를 좀 더 가까이 두 눈에 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올라와 있는 곳이 네. 이제 우리 지강국사의 탑? 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지강국사님의 무덤 묘자리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뒤쪽에는 네. 또 그 지강국사 우리 혜인 스님을 기리는 비가 그래도 아직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데 네. 옆에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강국사 탑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이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요. 네. 여기 보면 영혼이 머무는 자리라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 이제 지강국사 탑은 고려 시대뿐만 아니라 역대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탑이 네. 바로 이제 지강국사 탑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아름답고. 지광국사탑은 고려 석조미술의 최고봉으로 꼽히는데요.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한국전쟁으로 탑신이 훼손되는 등 격변 가득한 역사를 지냈습니다. 110년 만에 타양사이를 끝내고 제자리를 찾을 예정이죠. 자, 이제 내년이면 그러면 네. 이제 원주로 다시 우리 지광국사님이 돌아오시는. 그렇죠. 저희 원주인들 품에 혜린 스님이 이 앞에 저희 앞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정말 박수 칠 네. 일입니다. 네. 지광국사탑이 떠난 절터, 국보 제59호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비만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거북 모양의 받침돌 위에 오석으로 비몸돌을 세우고 왕관 모양의 머릿돌을 얹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여기 서 있는 곳이 네. 바로 이 법천사지가 있었던 그 자리. 네. 그 중에서도 딱 봐도 뭔가 큰 건물이 하나 있었던 네. 그런 터인 것 같은데, 네. 자, 이 법천사지에 대해서 네. 다시 한 번 더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앞에 들어올 때 보면 중문이 있었을 것이고 네네. 계단을 통해서 들어오면 금당. 네. 네, 금당지고. 예,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강당지입니다. 이 법천사는 뭐 언제 처음 지어졌던 절일까요? 네, 요거 법천사로 된 거는 처음에 이제 신라 시대 신라 시대? 네, 신라 시대 성덕왕 때 법천사로 되진 않았고요. 네. 법고사로. 법고사. 네, 예, 법고사로 됐었고 고려 시대 때 지광국사 스님을 추대하게 되면서 이제 법천사로. 그러면은 신라 시대 때 처음 어쨌든 간에 법고사로 여기가 네. 기초적인 틀이 마련된 사찰이 그렇죠. 됐다면 네. 이게 시간으로 치면 뭐 1000년도 더 된. 1000년 이상이 됐죠. 그러니까요. 네, 여기 법천사지는 그래도 메시지가 있는 곳이어서 네네. 이 흥법사지와 거돈사지, 법천사지를 이렇게 한번 탐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새해에는 저희 이 세 군데 폐사지를 방문하셔서 네. 이 역사의 숨결을 좀 느끼시고 네. 또 이 여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소망도 빌면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한 해가 잘 되길 기원하면서. 흩어진 천년의 시간을 만나며 지나온 삶을 더듬어 봅니다. 자, 이제 또 3대 폐사지 중에 한 곳이죠. 네, 맞습니다. 법천사지에 이어서 이곳은 거돈사지. 거돈사지. 야, 여기 와 보니까 분위기가 일단 또 법천사와는 또 다른 매력이. 네, 여기 좀 아늑한 곳이죠. 네, 뭔가 산에 네. 이렇게 딱 품에 쌓여 있어서 좀 아늑하기도 하고. 법천사지를 나와 남한강 길목을 따라 또 다른 폐사지인 거돈사지에 도착했는데요. 절터엔 웅장한 3층 석탑과 천년 세월의 풍파를 헤아리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를 맞아줍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곳은요, 바로 남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남한강 줄기로 해가지고 좀 갔다 오신 법천사지, 이곳 거돈사지, 또 간현 쪽에 안창리에 흥법사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사찰과 네. 또 중간에 불원의 흥원창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흥원창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가 조세 물류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다 보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됐겠죠. 네네. 또 여기는 교통의 요지고 네. 하다 보니까 대형 사찰들이 많이 세워졌던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이 거돈사지 여러분들도 꼭 한번 좀 방문을 해보셔야 네, 될 것 많은 같습니다. 방문 오시고요. 네네. 또 여기는 해설사들이 항상 상주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해설사한테 도움을 요청드리면 재밌는 얘기 네.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한강 물줄기를 따라 원주의 폐사지로 오간 천년의 세월. 비록 그때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지만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은 오늘을 살아갈 희망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악기는 누구나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늘 하루하루마다 그냥 감사하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를 전하는 희망의 오케스트라를 만나봅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이곳에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투박하고 세련되진 않지만 한음 한음 정성껏 내보는 소리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인 오케스트라는 아니고 취미로 모인 사람들도 아니고 이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희 단원들은 발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공부하거나 이 배워나가는 과정이 조금은 깁니다. 그래서 배웠던 걸 또 반복해서 또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은 음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던 친구들이 저희 루아의 단원으로 들어와서 루아의 이 시스템 안에서 선생님들하고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서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만들어주는 오케스트라이면서요. 또 이 안에서 음악은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고요. 또 그걸 가지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행복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충북도 내 최초로 장애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탄생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루아 오케스트라.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어요? 이거 악보 배우면서 약간 어려운 게 있는데 그냥 이거 배우면서 잘 익혀가는 거. 연주하기 전 악보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머리로 미리 상상해보며 곡도 예습해보죠. 음이 너무 고요해요. 고요한 음악들이 많아요. 점잖은 음악들이 너무 많네요. 이거 연주하고 그럼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게. 네, 재밌어요. 저희가 공식적인 창단은 11월 3일 날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준비부터 하면 저희 5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저희는 여기 있는 전부 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네. 그럼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네, 그렇죠. 여기 일이 음악이죠. 이 사원증을 줬을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또 어머니도 되게 기뻐하시고, 우리 이제 자녀가 회사에 취업을 했구나 하는 그런 또 어떤 자부심, 또 그런 감사함 이런 거 생기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편견 없이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문화예술이죠. 장애가 있어 조금은 산만하고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연습하고 노력하며 금세 적응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아이들 아예 바이올린을 잡지 못한 아이들부터 가르쳤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될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와주고 있고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습득력이 좋은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자유분방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최고인 루아 오케스트라 단원들. 곡의 완성도는 미흡하고 세련되지는 않지만 연주의 울림은 어느 교향악단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청주시 가덕면에 위치한 루아 오케스트라 단원 박효빈 씨의 집. 단원 전체 연습을 마치고 개인 연습이 한창인데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연습에도 고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효빈이가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흥미도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악보 게일을 읽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적응을 잘 못했는데 지금은 첼로 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얘기해요. 안 돼도 자꾸 혼자 열심히 스스로 하고 쉬는 시간에도 제가 하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쉬는 시간에도 혼자 스스로 연습할 때도 있고 집에서도 게으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벌써 공책을 한 10권은 했을 거예요. 그만큼 게으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려는 의지가 되게 강한 학생이에요. 효빈 씨의 재능은 첼로뿐만이 아닙니다. 드럼도 이렇게 멋지게 치는 재주가 있는데요. 음악과 늘 함께하고 있는 효빈 씨는 틈나는 대로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적 감각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효빈 씨 옆에는 늘 어머니가 함께하는데요. 우리 효빈이가 경제 활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효빈이가 어떤 나름대로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늘 해왔죠. 근데 이렇게 경제 활동까지 하잖아요, 우리 효빈이가. 네.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또 어떤 선택을 받았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무조건 뭐 첼로를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본 우리 효빈이한테 무조건 이 기회를 줘야 되겠다 생각했죠. 공연하는 거 너무 좋지?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공연 또 내일도 공연 있잖아요. 내일도 공연할 거예요. 그 공연 앞두고서 좀 긴장도 되고. 오창. 오창에 가서 공연할 거예요? 오전에 가서 공연할 수 있을 거예요. 효빈 씨가 말한 오창 공연이 바로 이곳입니다. 충청북도 특수교육원. 의미 있는 공연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요. 루아 오케스트라가 이제 충북 도내 최초로 생긴 발달 장애인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오늘 연수가 이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시는 자리라서 어떤 취업처의 하나로서 루아 오케스트라를 섭외를 했고요. 이렇게 공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특수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리에 루아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건데요. 꿈을 향한 도전으로 함께하는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이 자리는 꿈을 이룬 단원들에겐 최고의 자리일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나중에 정말 음악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루아 오케스트라 같은 곳에 취업이 돼서 멋진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학교 가서도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를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루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루하루 늘 연습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오늘 공연을 보고 사람들과 공감을 하니까 마음이 감격이 차고 뿌듯했어요. 늘 하루하루마다 그냥 감사하다. 이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 계속 이런 하루가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갔거든요. 루아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우리 효빈이가 쓰임받는 존재가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이 루아 오케스트라가 앞으로 계속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서 정말로 어떤 기쁨이 되고 또 사회에 뭐라고 할까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루아 오케스트라 화이팅! 루아 오케스트라가 전하는 아름답고 용기 있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든 행복한 세상. 기뻐 외치다는 루아의 뜻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어린아이들을 부럽게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참 좋을 때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재밌는 게 없어. 택배 왔던데요? 어머! 택배! 내가 기다리던 택배! 역시 어린의 즐거움은 택배지. 보내는 사람이 흑토끼? 나 이런 사람 없는데. 뭐야 2023년 새해 흑토끼가 한 살 더 받으라고 택배를 보냈네요.
뭐 재밌는 거 없나? 왜 왔어요? 어머 나 깜짝이야. 어머 선생님은 누구세요? 저는 재미있는 정리 방법을 가르쳐줄 정리수납 전문가 유초혜라고 합니다. 에이 선생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정리정돈이 재밌어요? 아니에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재미있는 정리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함께 가보시죠. 그럼 선생님 한번 믿어볼게요. 자 가자. 가시죠. 가는 해는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오는 해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새 및 정리정돈 꿀팁 지금 받아가세요. 정리정돈을 배우러 들어간 집 상태는 어떨까요? 선생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정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요. 안에 곳곳에 숨어 있는 곳을 한번 오늘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제일 처음에 뭐 할 거냐면 거실이잖아요, 여기. 네. 거실에 있는 서랍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서랍장이요? 거실에 살면서 몇 년간 절대 열어보지 않는다는 그 서랍장? 우리 금단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시겠어요? 네, 손이 덜덜 떨리지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것은? 마구 쑤셔넣어 엉키고 정신없는 상태의 거실 서랍장. 이거 우리 집이랑 똑같다 하실 분 많으시죠? 이런 전선, 뭔가 아주 오래된 전자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치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우기거든요. 물건을 다 꺼내서 내가 쓸 물건과 쓰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서요. 우선 종류별로 나눠봐야 돼요. 그냥 한 번에 다 빼는 게 맞나요? 아니요, 원래는 분류하시면서 빼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야 빼고 나서 분리하면 두 번 일어나요. 맞아요. 그래서 꺼내면서 분리하시는 거예요. 원래. 들어가면 나오는 법이 없던 물건들이 제대로 나를 만났습니다. 끝도 없이 나오는 물건들을 보니 말 그대로 블랙홀 서랍장이네요. 선생님, 서랍장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렇죠. 우리가 안에 있을 때와 나와서 봤을 때 느낌이 또 훨씬 달라요. 너무 그죠? 달라요. 두 번째, 수납을 한번 해볼게요. 정확한 수납을 해서 쓰기 편하게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넣으시는 것보단 도구의 도움을 받으시면 조금 더 나아지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상자들을 이용하셔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딱딱하면 그러지만. 상자는 그냥 버리지 말고 공간 활용 용도로 쓰는 것이 바로 꿀팁.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집에 갈 때 가져가도 되나요? 드릴까요? 네. 제가 이 상자를 왜 잘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저는 근데 공간을 얘를 나눠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라서 우리는 어떻게? 요렇게 방향을 돌려서 집어 넣어주면 공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우선은 이 댁에서는 보니까 전선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전선은 좀 상자에 지금 다 곳곳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지퍼백을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분리를 해서 넣어드릴게요. 뭉쳐있던 전선들은 하나씩 잘 감아서 지퍼백에 넣고 휴지심으로 필기구를 종류별로 정리하니 마음까지 깔끔해지네요. 기세를 몰아 쉴 틈 없이 정리!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가니 어느새 완벽 정리!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선생님, 서랍장만 정리했는데도 침이 쏙 빠져요. 아니 왜 우리 선조들은 새해가 되기 전에 이렇게 집안 청소를 한 거예요? 내년에 해도 되는데. 글쎄요, 저는 매일 잘하고 있어서 그 마음을 모르겠는데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선생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를 줄 알았어. 여러분은 궁금하시죠? 그럴 줄 알고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세령 씨, 무엇이 궁금한가요? 교수님, 우리 선조들은 왜 옛부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렇게 청소를 한 건가요? 네, 토지 황금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은 황금이 나온단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1년의 묵은 때를 바로 이 섣달 금운날 밤에 깨끗이 청소를 해낸다. 그렇게 해서 지나간 해를 깨끗이 날려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해, 즉 깨끗한 새해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맞이하자 하는 의미에서 정리정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청소이고요. 선생님, 저희 바로 청소해야겠는데요? 다음은 어딘가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et's go!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요. 깨끗하다. 럼하우스. 따라라라라. 선생님, 먼지 한 털도 없는 것 같은데요? 청소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겉으로 보기에는 방도 매우 깨끗해요. 근데 저희를 부르고 있는 공간이 저기 있습니다. 아니에요. 애써 모른 척. 자, 우리 세리 씨 한번 열어보실래요? 문을 열겠습니다.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네. 저희 그럼 이제부터 이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까 제가 정리의 기본은 비우기라고 했어요. 자, 이불도 비우고 시작할 겁니다. 장롱에 빽빽하게 들어찬 이불을 꺼내서 쓰임에 맞게 자주 쓰는 이불들은 한쪽으로 정리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불 엄청 잘 개거든요. 바로 개면 되는 거죠? 세령 씨 잠깐만요. 이렇게 접으면은 아까 그 장롱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아까는 안 개져 있었고 지금 엄청 이쁘게 갰는데요? 자, 우리요 넓게 접지 않고요 폭을 좁게 그렇게 해서 접을 거예요. 그래야 이불도 두꺼운 이불, 얇은 이불이라던가 겨울 이불, 여름 이불이라던가 이불, 베개라던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얘를 넓게 접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3등분해서 접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등분해서 가운데로 모을게요. 가운데 모으면 네, 받으세요. 배운 대로 3등분 형태로 착착착. 칼각으로 이불들을 정리하니 장롱 안이 이렇게 넓어지고 마음까지 가지런해집니다. 이불 정리 꿀팁 3등분 개기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팔 걷어 붙인 김에 아이들 방까지 공략. 종류별로 책을 정리하면 공부할 마음도 생길 것 같네요. 주방에서 쓰지 않는 그릇은 윗칸에 유리는 유리대로 정리하는 게 주방 수납의 비법. 냉장고에 버릴 것만 버려도 세밀 정리는 합격입니다. 선생님, 이제 청소 다 끝난 건가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분리배출 방법에 의해서 쓰레기만 정리하면 끝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힘겹게 정리정돈을 했지만 그래도 새해 전에 이렇게 하니까 정말 기분 좋게 한 살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살 먹는 거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요. 아무튼 여러분도 새해 전에 정리정돈으로 아주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면 어떨까요? 선생님, 다 같이 외쳐볼까요? 청소 끝! 끝이면 좋겠지만 청소의 끝은 없다는 거 다들 잘 아시죠? 그래도 묵은짐은 버리고 깔끔한 정리정돈으로 다가오는 토끼 해를 기분 좋게 맞는다면 없던 복과 행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까요? 끝으로 교수님,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려요. 착한 심성의 토끼를 닮고 그리고 그 영리한 심성의 토끼를 닮아서 다가오는 개묘년에는 우리 모두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도 그렇게 현명하게 잘 풀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핑크빛 색깔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것도 모자라서 향기로운 꽃향이 느껴지는 음료수. 달콤한 꿀로 만들었지만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이라는데요. 로맨틱 춘천과 어울리는 달콤 쌉싸름한 맛을 찾아가 봅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하얗게 쌓여있는 눈까지 핑크빛 음료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제작진.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역시나 싱싱한 잎들은 볼 수 없었는데요. 대신 향기와 빛깔을 가득 머금은 말린 꽃잎들이 가득합니다. 사장님, 네. 여기 그냥 농원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여기는 식용 장미 농장이에요. 식용으로 재배를 해서 음료도 만들고 그러는 농장이거든요. 이 향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장미.
오래전부터 식용 장미를 재배해 왔다는데요. 장미 와인, 화장품, 다양한 음료수까지 장미를 활용한 체험들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장미청을 오픈하면서 장미 꽃 저희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또 색도 예쁘고 이게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음료인 것 같아서 요즘 인기가 좀 좋아요. 재료가 장미 꽃잎 5g, 설탕 250g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1대1로 이렇게 해갖고 말린 장미꽃잎으로 장미청을 만드는데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향기가 많이 올라오죠. 장미는 수분이 없잖아요. 근데 생화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이제 요즘은 건조입으로 하거든요. 수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설탕 시럽을 만들어서 붓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장미청을 활용해서 장미향이 가득한 음료수를 만들 수 있다는데요. 뭐 오면은 5대1 정도 희석해서 드시면 가장 맛있거든요. 그래서 탄산수가 5, 그다음에 장미, 청이. 식용장미 재배한 지는 20년 됐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식용 장미를 먹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장미 가지고 활용하는 음료나 뭐 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색깔과 향기에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드부터 차, 라떼까지 입맛에 따라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장미꽃 음료를 먹으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그리고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일단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 피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장미에이드의 맛이 궁금한 제작진.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게? 맛있습니다. 라떼도 한번 맛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장미를 누가 먹어 하고 드시는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또 우리 춘천에서도 예쁜 장미 음료를 사랑해 주시면 저는 열심히 농사 져서 여러분들께 맛보여 드리는 농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맛을 찾아간 곳, 춘천 서부시장의 한 골목인데요.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실내에 들어서니 달콤한 꿀 향기가 먼저 느껴집니다. 직접 양봉한 꿀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벌꿀주 미드를 만드는 양조장입니다. 부부가 함께 만드는 벌꿀주. 달콤한 꿀과 알코올과의 만남이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기원전 북유럽에서 처음 만들어진 역사 깊은 술입니다. 네, 벌꿀주는 이제 유럽에서는 미드라고 불리는 술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만드는 양조장이 많지 않아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생소한 술이에요. 벌꿀을 물에 희석을 시켜가지고 효모로 발효를 시킨 발효주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시면 벌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술이 잘 숙성되고 있는지 향으로, 맛으로 확인하는 사장님. 이렇게 마시다 보면 취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숙성 중인 술이 얼마나 잘 숙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이렇게 맛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디가 올라왔는지 꿀향이 진해졌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꿀벌을 양봉하는 청년 농부가 된 권수연 사장님. 벌통 2통으로 시작한 사업은 어느새 50개통을 관리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18년도에 우연히 봄내지에서 본 도시양봉 사업을 참여하게 돼서 벌 2통을 분양받았고 처음엔 집 옥상에서 키우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군수와 민원들 때문에 이제 시골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너무 무서웠지만 이제 벌들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재미도 느꼈고 이제 보람도 느끼게 되어서 제대로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노란 빛깔의 벌꿀주. 꿀이 들어가 있어 달콤할지 그래도 술이니까 쌉싸름할지 맛이 궁금한데요. 일단 맛부터 봐야겠죠.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되게 맛있고 달달한 맛이 나네요. 미드는 만드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저도수부터 고도수까지 다양해가지고 이제 술 못 드시는 분들도 저도수로 이제 접하실 수 있고, 술을 또 잘 드시는 분들은 또 고도수로 접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당도도 이제 그 만드는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져서,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이제 쉽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술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볍게 즐기기 좋은 정도의 술인데요. 더 많은 분들에게 벌꿀주 맛을 선보이기 위해서 시음회도 열었었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제 술은 각자의 취향이 정말 많이 반영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정말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생소해서 이제 너무 달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맛있다는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에 관심이 많은 부부. 새로운 메뉴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춘천에서 생산되는 그 우수한 농산물들을 가지고 신메뉴를 좀 개발해 볼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미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셔서 이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향긋한 향기에 반하고 달콤한 맛에 반하고 지역에서 나는 재료들의 화려한 변신. 춘천의 맛과 향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지길 응원합니다. 겨울에도 볕이 잘 드는 강릉시 명주동입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걸 보니 뭔가를 찾는 것 같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명주동 골목입니다. 이곳에 왜 왔느냐? 저같이 사진을 못 찍는 사람도 마법처럼 사진 작가로 만들어 주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분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펀디, 렛츠고. 혹시 명주동의 사진 작가님도 알고 계세요? 모르겠는데요? 전혀. 전혀. 아 진짜요? 이 동네에 사진 작가님들 계신 거 많이 몰라요. 혹시 여기 명주동에 사진 작가님들 계신 거 알고 계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조심히 가세요. 부근에 계실 것 같은데. 자, 안녕하세요. 저기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명주동에 사진 작가님들 계신 거 혹시 어머님들이 사진 찍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저기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아, 저쪽이요? 네, 저기 앉아 계시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회장님 계세요. 아, 네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싸, 찾았다. 오, 여기 다 계시네. 사진 찍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 걸 보니 주인공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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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이 동네를 주름 잡는 사진 작가님도 아니십니까? 사진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찰칵찰칵 셔터홈에 담긴 명주동 언니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사진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뭐 사진을 배우자 이렇게 생각 안 했고, 우리가 매년 전시를 하다 보니 남은 사진을 전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언니 하나가 우리 배워서 찍자 이래가지고 사진하는 분들 찾아갔었지. 첫 시작은 동네를 위한 환경활동이었습니다. 꽃을 심고 전시회를 열고
명주동을 위해 하나하나 이뤄내면서 서로 도와준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넘도록 때론 친구처럼 자매처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같이 사진을 찍는 네. 작가님들 중에서 네. 맏언니잖아요. 예, 맞아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떻게 얼굴 보면 알아요? 언니로서의 그 맏언니로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언니라고 생각 안 나고 다 같은 동갑 같아서 언니라는 생각을 그리 안 해봤어요. 사진 찍으면 어떤 점이 좋으세요? 너무 즐거워요. 어디 가서 찍어서 거기서 어디 가면 딱 보고만 오는데 그거 가지고 집에 와서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휴대폰이 없고 아날로그 시대는 제가 뭐 모델만 해봤지 찍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디지털 시대니까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다른 분들도 찍어줄 수 있고 제가 뭐 셀카로도 찍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사진 찍으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어요? 아, 사진을 안 찍을 때는 저 꽃 하나도 자세히 안 봤는데 딱 렌즈에 들어오는 게 너무 아름답고 이 꽃술이 몇 개다 뭐 이 꽃잎이 몇 개다 이런 거 아주 사물을 자세히 보는 습관을 가졌어요. 일단은 찍어서 나무니 좋고 또 찍어준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니까 또 좋고. 나도 사진을 찍을 수 있구나. 그런 게 재밌어요.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못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배움이라고 배우니까 그래도 어디 가면은 이렇게 꽃이라도 보면 찍고 선생님도 보면 찍고 이제. 명주동을 찾는 관광객들을 찍어주다 만난 이마리오 영화감독의 권유로 조심스레 시작한 영화. 김희자 감독님, 박정래 감독님. 지금은 어엿한 영화감독입니다. 영화제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때 소감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 소감은 우리들이 감히 생각지 못했던 거. 영화라는 그냥 구경만 했지 우리가 직접 촬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상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지인들도 이렇게 찍어주세요? 가끔요. 가끔 많이 사진 배웠다 소리는 절대 안 했어요. 아 왜요? 그냥 안 했어요. 근데 잘 찍는데. 뭐지? 아 밖에다가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얘기 안 했는데 사진 찍어주면 잘 찍는다 그래. 야, 그 영화도 이제 만드셨잖아요. 네. 그건 계기가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그냥 덩달로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만드는 거예요. 사진 생각만 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그만큼 명주동 언니들에게 사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를 알게 해준다. 이유는? 이유는 평상시 나를 모르다가 사진에 가는 나를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나를 알게 하는 것 같더라고. 어떤 통로를 할까? 통로? 사진 배움으로써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러 군데 나가니까. 나에게 사진은 내 청춘이다? 왜냐? 이 나이 먹더라까지 안 하던 걸 하니까 재밌잖아요. 내 젊음을 새삼스럽게 젊음을 다시 돌려주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거. 즐거워. 정말 확고하시네요. 응, 즐거우면. 그렇게 즐거우세요? 예, 너무 즐거워. 그러면 왜 이걸 지금 알았을까? 그림요. 좀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네. 사진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즐거운 건 품을 나누는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막내가 언니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언니들한테요. 제일 전달하고 싶은 거는 항상 건강하시고 그러는 게 제일 저의 바람이에요. 네. 우리 아우들 덕분에 모든 걸 다 더 많이 배우게 되고
우리 특히 회장님하고 우리 마당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저를 여기다 이끌어다 줬거든. 그래서 감사합니다. 명주동 언니들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사람들은 언제나 기억하고 싶은 순간에 셔터를 누르죠. 앞으로도 명주동 언니들의 모든 시간이 항상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어여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